안녕하십니까. 보라시드 라디오 보시라의 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시라의 시드입니다. 오늘은 노답 토론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노답 토론은 답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주절거려 보는 토론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라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팁 문화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토론에 앞서 팀 문화의 기원에 대해서 좀 알아왔는데 시드님이 좀 알려주시죠. 팁 문화는 16세기 유럽에서 비롯되었는데요. 귀족이 하인이나 농노가 일을 잘할 때 포상을 주거나 혹은 초대받은 귀족의 집 하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 풍습으로 시작되었고, 이러한 귀족이 하인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자신의 관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팁은 줄임말로 to ensure promptitude이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고, 이런 문구가 적힌 병에 돈을 넣으면 서비스를 그 누구보다 빨리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산업혁명 이후로 영국 런던에서 찻집이나 술집 혹은 식당 등으로 퍼져가면서 팁이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팁을 내게 되면서 돈만 더 지불할 뿐 팁으로 받는 신속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귀족들은 팁을 빌미로 본인들의 하인의 보수를 깎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로 변하자 귀족들이 모여서 런던에서 팁을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하인들과 상인들이 팁을 없앤다는 거에 대한 반발심이 생겨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법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유럽에서 노동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팁 문화를 공건제와 노예 제도의 산물로 20세기에 들어가면서 이 문화는 거의 사라지고 현재는 일부를 제외한 작은 자발적인 감사의 표시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미로 넘어와서 저희가 사실 오늘 이 토론을 하는 이유도 북미의 팀 문화로부터 비롯한 건데 일단 미국은 독립 이후 19세기 이후에 엄청난 부의 상승과 함께 유럽 귀족 풍습 따라하기가 대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졸부가 되게 많았던 탓에 시작부터 팁을 굉장히 관대하게 지불하는 게 시작이 되었고 남북 전쟁 이후에 교육이 부족한 흑인들이 서비스 직종에 몰리는데 이에 동등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없었던 백인 사회는 임금이 아닌 팁을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꼼수를 뒀어요. 그 남북 전쟁 이후에 해방된 흑인 노동자들이 서비스직으로 많이 이전을 했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노예제도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백인 주류 자본가들이 이 팁 문화를 악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적게 주지만 손님들에게 받는 팁은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감언이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주법이 시행되었을 때 카지노, 술집들처럼 술과 관련된 직종 분야에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미국 전역에서 이들을 돕기 위해 팁을 장려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금주법이 끝난 후에 가게 주인들은 팁 덕에 인건비를 줄이게 된 것을 유지하고 계속 운영을 해서 그 차익을 많이 남기는데 결국에는 팁 장려 운동을 통해서 관대하게 주던 팁 문화 자체가 금주법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 때 아예 최저임금법을 팁을 받는 업종은 법정 최저임금의 30% 정도만 받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해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서비스 업종은 팁 이꼴은 임금 이와 같은 공식이 성립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팁은 서버에 대한 예의로 좋은 관습으로 시작을 했는데, 팁을 받는 사람들이 본인이 생각한 팁 혹은 기대한 예상한 만큼 받지 못했을 때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팁 문화를 없애버리고 월급을 더 주자라고 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하인들이 극히 반대해서 완전히 없애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쵸. 이게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가 반복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왜 저희가 처음에 시드님이 말씀하셨던 런던에서 이미 귀족들이 한번 이거를 금지를 하자. 어차피 줘도 남이 다 줘버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만은 실제로 그 팁을 받는 사람들이 또 반대를 하고 폭동을 일으킨 거잖아요. 결국에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었던 거죠. 맞아요. 이게 길게 큰 관점에서 보면은 임금을 올려서 사회보장법이랑 보험을 잘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팁이 주는 그 당장의 값어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의존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그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저희가 간략하게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 현재 세계 팀 문화에 대해서 알아왔는데 일단 유럽은 가장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영수증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보통 그냥 1, 2파운드 내지는 10% 미만의 팁을 주는 것이 관례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영수증에 보면 없는 영수증이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5% 정도를 내는 게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태리에 가면은 1인당 1에서 2유로 정도가 자릿세로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10에서 15% 그래서 조금 있는 편이죠.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그리고 독일은 그냥 딱 5에서 10% 이게 정형화가 돼 있고 네덜란드나 스위스 이쪽에는 항상 금액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같은 개념이죠. 따로 줄 필요가 전혀 없고 이제 남미 쪽으로 넘어오면은 브라질에 가면은 봉사료가 포함이 되어 있거나 없으면 5에서 10%,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인데 이게 멕시코는 특히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관광지들이 있는데 여기는 미국과 비슷하게 기대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느 휴양지 갔다가 팁을 20%를 딱 냈는데 거기가 되게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있던 지역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 보통 25% 준다고 서버가 딱 그렇게 틱틱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 경험도 한번 있었어요. 제가 가족들이 와 있으니까는 어디서 왔냐 묻고 캐나다에서 왔다고 얘기하니까 아, 너네가 캐나다인이라 이쪽에 익숙하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는 보통 뭐 25%에서 30% 정도 그냥 준다. 그렇게 딱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10에서 15%딱 요 정도 선입니다. 이제 저희가 사는 북미권 쪽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팁을 많이 내는 편인데요. 15%에서 30%를 내는데 최근에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거기 15% 얼마, 17% 붙으면 얼마, 20% 붙으면 얼마, 25% 붙으면 얼마 이렇게 친절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거 보면서 '와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캐나다도 안 좋은 거는 뭐 안 좋은 거라 말하긴 좀 그렇지만 미국을 많이 따라간다는 느낌이 드는 게 한 5년에서 10년 전만 해도 항상 10%에서 20% 그래서 미국보단 조금 덜 낸다는 그런 고정관념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 현재는 진짜 마음에 안 들 경우가 15%고 저희도 거의 30%까지 늘었거든요. 확 체감이 되는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코로나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초반에 사람들이 자영업자들 많이 도와주자고 좀 그러면서 옛날 팀 문화 장려 비슷한 그런 약간 운동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코로나 때 특히 사람들과 대면하지 못하니까 서버 하는 사람들의 명수가 줄어가니까 오히려 한 사람이 많이 서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 이 사람 열심히 하는구나. 팁을 더 주자.' 해서 그렇게 해서 굳어지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한 2년, 3년 전이랑 확 바뀐 게 카드 내는 머신에 보면은 딱 퍼센테지가 보통 버튼이 3개가 나오잖아요. 미국도 비슷할 것 같은데 옛날에는 기본이 옛날이라 해봐야 뭐 2, 3년 전인데 그때는 10, 15, 20 딱 이랬거든요. 지금은 18 아니면 20이 제일 밑이고 18인데는 18, 25, 뭐 28, 20인데는 뭐 20, 28, 30 몇 프로. 딱 이렇게 바뀌어버려가지고 확실히 팁 인플레가 확 올라가가지고 지금 캐나다에서는 뉴스로 팁에 관해서 꽤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 말이 많아서. 네. 안 그래도 이제 캐나다 쪽 이제 뉴스에서 자주 나와서 논쟁이 되는 부분이 팁 문화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이 너무 쌓여서 이거 어떻게 좀 바꾸거나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드님이 한번 이쪽 측면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예전에는 팁을 받는 직종은 최저임금 자체가 훨씬 적어서 팁으로 생계를 이어갔다면 요즘에는 법이 좀 개정되어 가지고 이것도 물론 주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직종 차별 없이 최저임금제가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직종 이외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팁을 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보다 훨씬 돈을 적게 벌기 때문에 굳이 피로감을 느끼면서 팁을 따로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팁 문화가 너무 지나치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서비스가 필요 없는 키오스크나 테이크아웃인 경우에도 팁을 내라고 앞에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안 내고 싶지만 앞에 있는 직원이 보고 있어 가지고 솔직히 양심이 찔려서 안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 키오스크에나 테이크아웃
혹은 뭐 도어대시나 뭐 우버이츠 같은 경우에 프로그래밍된 앱 팁 옵션을 보면 그것도 너무 과도해요. 뭐 최저가 뭐 17%, 제일 많은 게 30% 내는 거에 길티 티핑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공감 가는 부분 되게 많은 게 제가 뉴스에서 한번 봤었어요. 이게 월마트 직원인가? 누가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좀 언어를 순화를 시켜서 자기는 정말 엉덩이에 땀이 나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인데 들리네. 1년에 1년에 돈 얼마밖에 못 번다. 하지만은 레스토랑이나 식당, 바 이런 데 사람은 하는 거 별거 없이 음식 갖다 날라주면서 자기의 세 배를 거의 가져간다. 나 거기서 여기서 음. 팁을 줄 때마다 짜증난다. 이런 인터뷰도 본 적이 있고 하긴 서버는 돌아다니면서 계속 뭐 "괜찮냐?" 뭐 "물 더 줄까?" 뭐 "더 필요한 거 없냐?" 그렇게 물어가면서 돌아다니기만 하니깐 그렇죠. 그쵸. 그게 노동의 가치를 매겼을 때 뭐가 더 뛰어나다 말은 할 수는 없지만은 세 배가 날 정도의 가치가 아닌 거는 확실한 것 같긴 하고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국에서도 그랬나 모르겠는데 서브웨이에서 지금 팁을 옵션이 생긴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캐나다에서는. 그게 한 불과 2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서브웨이 같은 데는 항상 팁을 되게 내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현금 있을 때마다 항상 냈고 카드 있을 때는 좀 미안해하면서 항상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샀었는데 2년 전부터는 제가 한 번은 고객 카드에다가 제가 자주 가는 서브웨이에다가는 팁 옵션을 계속 만들어 달라 음. 메모도 남기고 그랬었거든요. 그 이유가 레스토랑이나 바에 가가지고 어떤 친절한 사람은 그냥 와가지고 잘 빨리빨리 갖다 주고 어땠냐고 물어보고 이러면 되게 기분 좋게 낼 수 있는데 안 그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사실. 맞아요. 많죠. 네, 근데 서브웨이는 이 사람들이 친절한 걸 불친절한 걸 떠나서 내가 일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해줘. 그때 되게 고마운 것 같아서 팁을 이 사람들이 받아야지 왜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되나 이런 마인드가 제가 있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하긴 서브웨이는 아예 그냥 1대1로 면담식 면담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완전 커스터마이징하게 제가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거니까 그것도 정말 친절한 서비스의 하나니까. 팁 문화 피로감에 호소를 해서 없애거나 바꿔야 된다는 측면에서 덧붙이자면은 최저임금제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도 서비스 종사자의 임금이 랜덤한 팁에 의존시키는 것 자체가 정말 구시대적이고 아까 역사에서 말했듯이 처음에는 이제 주류 사회가 썼던 꼼수인데 임금이 낮다는 말은 보험 적용도 노동자에게 좋지 않거든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사회 전체적인 그 구성원의 권리로 보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그게 그 부분이 있고, 또 물가는 심하게 오르고, 임금은 그만큼 똑같이 오르지 않는데, 실제로 팁 때문에 외식이나 서비스 구매를 한 번 더 꺼리게 된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좀 철학적이거나 인도주의적 관점이긴 한데,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처음에 팁 문화가 시작되었던 것이 조금 더 낮은 계층, 노예나 하인들에게 해주던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종 관계로 비롯한 문화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서 이거 자체를 지금 현 사회에서 쓰는 게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팀 문화를 옹호하는 쪽을 한번 또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팁은 강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싫으면 안 내면 되는데 왜 굳이 뭐 없애거나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바꾸려고 하냐. 애초에 자발적인 건데 이런 측면이 또 있었고 이 인터뷰들은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쪽에서 하는 것 같았어요. 본인들이 받은 서비스에 대해서 자기는 팁을 그 표현의 수단으로서 좋았다, 아니다, 별로였다라고 응답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괜찮은 서비스를 받았을 때 내가 관대하게 팁을 줌으로써 그 받는 행복감이 있다고 이거를 박탈당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팁을 없애버리면 서비스 질의 차별화가 없어진다. 더 능력 있는 서비스업 종사자는 뭐 팁으로 인한 보답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동기가 떨어지니까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제 한편으로 보면 레스토랑 업자들에게는 메뉴의 가격을 올리면 손님들이 오질 않으니까 차라리 메뉴의 가격을 고정시키고 그 돈을 차라리 인건비의 투자를 낮추게 되면서 팁을 받기 위해서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하게 되는 측면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적은 인풋으로 큰 아웃풋을 만들게 되는 거겠죠? 아직도 미국 전역에 팁 문화가 많이 퍼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서비스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팀 문화를 없애는 건 무리라고 하는 분들 생각도 많고요. 뭐 "팀 문화를 없애자."라는 법안도 발의되었지만 번번이 그때마다 경제 공황이나 경제 위기로 폐지된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 항상 어떤 마찰이 있어서 잡음이 있고 이제 해결책을 하려고 했는데 항상 흐지부지가 됐던 반복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유럽은 오히려 약간 안정화가 됐다는 기분이 유럽 여행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실제로 팁에 대해서 강요받는 그런 면도 없고 애초에 거기는 친절하게 응대를 하는 그런 문화도 아니고 대충 주고 알아서 먹고 가라 뭐 이런 파인 다이닝이 아닌 이상 좀 그런 식이라서 팁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분위기였고 오히려 이태리처럼 관광업이 좀 발달한 나라는 자국인한테는 오히려 별로 안 그러는데 관광객들한테 팁을 조금씩 눈치를 더 주거나 은근슬쩍 강요하는 그런 좀 문화가 있거든요. 혹은 바가지를 씌우거나. 그쵸. 사람들이 막 좀 격렬하게 왈가왈부하면서 대립이 일어나는 거는 아무래도 팀 문화가 생긴 곳이 아니고 이 넘어온 북미 쪽에서 실제로 조금 너무 과하게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부작용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부작용이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까 시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캐나다 대부분의 주에서 팁을 받는 서비스 직종의 최저임금이 더 이상 낮지가 않거든요. 팁을 받는 직종, 서비스 직종들도 다른 직종처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었던 월마트나 뭐 다른 가게에서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사실 몇 배 많은 돈을 서버들이 벌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팁에 대한 피로감이 사회적 이슈가 돼서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와이프의 베프가 바에서 일을 10년 정도 넘게 하고 있는데 서빙으로만 전문직보다 더 많이 벌어가고 있거든요. 그 친구는 자기 개발, 관리도 잘하고 이래서 서비스도 잘하고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만큼 많이 벌어갈 수 있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제가 최근에 봤던 뉴스에서 밴쿠버나 토론토가 있는 그 BC나 온타리오 주 쪽에서 몇몇 사장들이 자발적으로 노티 플레이스를 운영하고 표기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곳은 노팁 존이고 우리의 직원들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받고 있고 모든 보험도 다 제공받고 있다. 우리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팁은 메뉴 가격에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팁을 안 주셔도 된다.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여기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을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진짜 딱 그냥 반반 나뉘더라고요. 팁을 안 주려니 이상하다. 나는 주고 싶은데 기회를 박탈당한 것 같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너무 편하다. 그냥 메뉴만 딱 내고 내가 얼마 내는지 정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서 너무 좋다. 이렇게 딱 나눠지더라고요. 저도 약간 없어지면 정말 친절한 사람한테 주고 싶은데 못 주니까 저도 좀 그게 아쉬울 것 같긴 해요. 한국 사람들이나 혹은 팁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는 국가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벨문화 같이 훌륭한 서비스를 팁 없이 항상 받아왔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국가마다 팁에 대한 문화 차이도 있기 때문에 뭐가 옳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팁에 관한 잡음이 많아지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변화가 생길 확률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전 처음에는 로봇들이 혹은 AI 쪽이 이제 서비스직을 인간들 대신에 하게 돼서 점점 일자리를 잃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팀 문화 때문에 서버를 채용하려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픽업이나 테이크아웃 문화가 커져서 '팀 문화가 서서히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이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긴 한데 테이크아웃이나 픽업 하실 때 팁을 안 주나요? 미국은 보통? 미국은 보통 주지 않아요, 딱히. 아, 진짜요? 네. 이게 캐나다에서 완전 변질됐다니까. 여기는 테이크아웃을 하나 안 하나, 픽업이나 다이닝을 하든 그냥 줘요, 보통. 아 팁을 줘요, 보통? 네, 그래서 어. 가끔씩 안 주려고 할 때 있는데 너무 찝찝해. 그래서 그걸 못 해요. 그 옛날에는 차라리 코인이나 뭐 캐나다는 이제 달러 투 달러 이게 코인이거든요. 아. 근데 코인이나 이렇게 현금을 좀 많이 쓸 때는 그나마 좀 편하게 있는 거 주고 킵 더 체인지 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어느 순간 다 탭으로 바뀌면서 이 버튼으로 딱 눈앞에서 찍어야 되니까 노 팁 이게 되게 사람을
긴장되게 만드는군요. 아니 그 상대방을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이 상대방에 대한 약간 불쾌감이나 모욕같이 느낄까 봐 내가 딱 이걸 누를 때 그게 약간 길티 티핑 그거잖아요, 음. 정확하게.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테이크아웃 해도 보통 15%는 거의 줘요. 저 이쪽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앱을 쓰면 뭐 도어대시나 뭐 우버이츠를 쓰면 드롭 오프는 대셜 팁이라고 따로 줘야 되지만 만약에 내가 픽업을 직접 간다 그러면 거기에 따로 팁을 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서비스 피만. 앱의 옵션이나 이런 거는 딱 같은데 이제 실제로 픽업을 해올 때 대면에서 가져올 때 이걸 안 누르는 게 캐나다인들한테는 정말 힘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 봤네요. 그거 그냥 왜냐하면 테이크아웃이나 픽업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직접 가서 가져오는 거니까 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따로 나가지 않으니까 음. 내지 않아도 된다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그래, 그게 다른 굉장히 생각이었네요. 당연한 심플한 방식이긴 한데 이게 캐네디언들은 나이스하다 이거에서 비롯된 건지 하여튼 누구나 다 내니까 나도 이상하게 거기 동화가 돼가지고 해야 돼요 될 것 같다. 그리고 아 아까 얘기하신 부분 중에 키오스크랑 로봇 있었잖아요. 요새 네. 밈이랑 뉴스에서 누가 이 말도 나 한 거 봤었어요. 나 키오스크 기계에다 대고 내가 다 하나하나 다 찍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주문했는데 왜 이게 나한테 팁을 달라고 얘기하는지 화가 너무 난다고. 아 그리고 로봇이 딱 와서 음식을 딱 놔두고 갔는데 계산할 때도 얘가 딱 와서 계산하는 거 딱 눌렀는데 팁 이러길래 로봇이 팁을 받는다고 이러면서 로봇 사용료를 내는 건가? 저 엄청 순화해서 얘기를 삐 처리도 아 됐었거든요. 제가 봤던 인터뷰는. 어 그것도 예상을 못 했네. 그것도 갑자기 기억이 나고, 음. 그 다음에 개인적인 그 에피소드 중에서는 좀 오래전이긴 한데, 거의 한 7, 8년? 10년 정도 전인 것 같긴 한데, 제가 한국에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음. 걔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식당 이런 게 되게 적었어요. 저희 쪽에는 오히려. 제가 사는 지역이 또 애초에 한국인 커뮤니티가 없기도 하고 한국에 딱 가서 애들이 벨 누르는 거에 보고 완전 방방 뛰고 오우 쉣 하면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서비스인데 팁을 안 준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도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술도 취해가지고 애들이 막 팁을 뿌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아마 받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술 취해서 팁을 주려고 하니까 그때 일하셨던 종업원이 아유 저희는 이런 거 안 받는다고 되게 완강하게 거부하셨는데 아마 요즘 제 생각에는 너무 글로벌화돼 있으니까 다 받을 것 같긴 해. 약간 택시도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가끔 저번에 한 번 한국을 오래간만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뉴욕에 살 때는 택시 타고 나서 이 팁을 따로 내진 않지만 그 가격에 웬만하면 맞춰서 수고비 같은 걸 주려고 뭐 keep the change 하고 그러잖아요. 한국에 들어와서 아니 잔돈은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붙잡고 그냥 잔돈 가져가시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 당황해 가지고 "아니 잔돈 가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 실갱이를 한 계속 5분 정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 진짜 그래 가지고 저 순간 '아니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때 심지어 야간에서 이렇게 택시를 타 가지고 너무 미안해 가지고 그래서 그 잔돈 가지시라고 했는데 기어코 안 받으시더라고요. 되게 정직하신 분이다. 예. 그래 가지고 저는 그냥 받고 가실 줄 알았는데 '아 이것도 아니구나. 아직은 한국은 그런 거에 보편화돼 있지 않는구나.' 생각이 그 들더라고요. 상황이 그려지는 게 되게 웃기다. 그리고 한국 분들은 거의 그냥 친절함이 약간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 저희가 이렇게 팁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느낀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우리 되게 괜찮은 서비스 받으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 계속 나눠 주고 싶어 하고 받으면 또 해 주고 싶어 하고 그런 좋은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덤 이런 것도 있고, 맞아요. 나 어디서 이런 칼럼 같은 거 본 적 있는 것도 같아요. 단체 관광인데, 어떤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단체 관광분들이겠죠? 뭐 5, 60대? 밴쿠버인가 LA에 가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이제 팁으로 단체다 보니까 뭐 20%를 미리 떼간 거 보고 거기서 아니 이런 날강도 같은 놈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 아 익숙치 않으시니까. 그렇죠. 야, 음식이 10만 원인데 2만 원에 뜯어가네? 이런 날강도 같은 놈들 이러면서. 아,
아, 그게 문화의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여하튼 오늘은 팀 문화에 대해서 노답 토론해봤는데요. 혹시 재미있을 것 같은 토론 주제가 있으시면 저희 코멘트로 꼭 남겨주세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시라의 보라. CG였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